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낯선 분들과 지금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네, 긴장을 많이 하신 네, 모습이십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이 긴장이 많이 풀리실 것 같은데 처음 녹화하는 거는 좀 떨리실 것 같아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몰 그리고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을 연재하신 을승 작가님이십니다. 후! 반갑습니다. 을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여우자매를 연재 중에 계시는, 지금 한참 연재 중이셔서 엄청 바쁘신 갈치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갈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청강대까지 굉장히 먼 걸음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힘드셨죠 오시느라? 오는 데는 뭐 그래도 버스가 다 태워주니까 힘들진 않았는데 잠을 조금 덜 자가지고. 아이고, 그쵸. 연재 중이시라서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을승 작가님은 여기 학교 출신이시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셔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학교가 변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떨지 마세요. 긴장이 되네요 이게. 네. 그럼요. 굉장히 긴장이 안 할 되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되네요. 더군다나 여기에 네. 제가 모니터를 띄워놓고 세 명의 얼굴이 딱 보이니까 아마 네네. 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얼굴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영상으로. 그래서 아, 근데 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좀 뽀얗게 네. 나오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네, 갸름하게 네.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좋네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을승 작가님은 네. 완결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완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완결하고 나서 이제 쉰다고 쉬면서, 근데 저 이번에는 바로 차기작 준비를 한다고 오히려 연재할 때보다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네. 차기작 준비를 연재 마치자마자 바로 하시는군요. 네, 바로 이제 이게 루즈해질까봐 놓치면 흐름이 끊기면은 또 오래 쉬면은 다시 감 잃고 이런 게 있어서 네. 바로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갈치 작가님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바쁘게 지내고 계시겠죠?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세이브도 거의 다 까먹고 저런. 라이브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열심히 또 해야죠. 퀄리티 안 떨어뜨리려면. 네. 근데 지금 시즌제로 하실 거라는 얘기를 아까 들었었어요. 네. 녹화하기 전에. 근데 이제 한 10화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게 대략적으로 그냥 예상해서 10화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정도 한 그래도 60화 내외로 시즌 1을 완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잘 될진 모르겠어요. 생각대로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나 흔쾌히 와주셔서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부르면 또 가는 사람들이라. 너무 리액션이 똑같아가지고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누추한 자리에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어요, 저희가. 나중에 또 와주세요. 아유, 부르면 저희가 네. 뭐 언제든지. 네, 다시 불러주시면은 네. 왠지 마무리해야 할 멘트인데 벌써 한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시간이 막 지체되지 않게 빨리빨리 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작가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작가가 되시게 된 경위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볼 예정이에요. 네. 네, 모든 지망생 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2편이나 완결하셨고 지금 연재 중에 계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웹툰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처음 결심하셨던 때, 그거는 아주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비교적 최근일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창작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되게 어릴 때였어요. 한 7, 6살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애니메이터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날은 가족끼리 외갓집을 가는데 어디를 딱 멈춘 거예요, 차가. 네. 그래서 저는 차에서 자다 깨가지고 이제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어딜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빠 회사였던 거죠. 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그 드래곤볼 작화 하시던 거를 신기한 게 이제 뭐 팬아트나 이런 것처럼 다른 그림체가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그 그림체 그대로 그게 종이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우와.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걸 다 아빠가 그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도 그림을 조금씩 짜잘짜잘하게 그리다가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하고 싶었어요. 만화 네. 쪽보다는 그랬는데 어느 날 캐릭터를 이렇게 제가 모작보다 창작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러스트 네. 그거 지망할 때도 근데 하는데 조금 제 마음에 들게 나온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뭐 설정이나 이런 걸 구상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걸 또 만화로 조금씩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게 중학교 때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지금 여우자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우와. 그래서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웹툰 오.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접한 건 비교적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네, 아버님께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되게 맞아요. 쉽게 그냥 물 흐르듯이 정말 네, 숨 쉬듯이 네. 네, 접하실 수 있었고 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피아노를 되게 잘 치세요. 그래서 음. 아이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서 선생님 같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난 피아노가 싫어졌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지 작가님은 그 경우는 아니셨나 봐요. 그 경우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 맞다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방치해 두시고 가끔씩 지금도 그러시는데 방에서 제가 원고를 하고 있으면 아빠 부엌에서 커피를 타다 탁 들어와요 가끔씩. 그래서 한번 보여줘라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싹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구도나 자세 같은 게 조금 어긋난 게 있으면은 좀 되게 진짜 신기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게 얘기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고쳐라 하면은 또 이렇게 고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또 아빠도 이제 가르쳐주면 제가 그대로 하니까 또 아빠도 이제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아빠가 원래는 코로나 이후로 애니메이션 일이 끊겼었는데 저 웹툰 하시는 거 보고 또 아빠가 거기서 또 그거를 희망을 보고 다시 이제 그 전자기기 드로잉 이런 것도 배워서 다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 오, 되게 화목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빠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웹툰이랑 애니메이션은 다르다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착한 아드님이시네요. 되게 감사하죠 저는. 이제. 오, 네, 멋지시다. 네. 그럼 을승 작가님은 가장 처음 나 작가 해보고 싶다, 아니 만화가 쪽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결심했던 때가 언제세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어요. 네, 완전 유치원생 때부터. 네. 그래서 좋아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 왜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잘 그리거나 뭐 계속 끄적끄적 네.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입시 미술을 해야 할 때가 왔는데 고등학교 무렵이겠죠? 고등학교 네, 그쯤인데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시 미술을 해야 되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이 너무 커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입시 미술을 안 하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원서 이제 입시 원서 넣을 때 청강대학교, 그때 제가 한창 그 뭐라 그래, 입학사정관 제도인가 그런 제도가 이제 막 생기고 유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청강대도 비실기 전형이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때 마침 제가 그 자격이 다 됐었거든요. 마침 준비를 해놨던 건 아닌데 마침 자격이 다 돼서 원서만 넣으면 되는 상태였어서 네, 그래서 넣어봤는데 운 좋게 이제 합격을 돼서 어차피 지금 대학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 좋아했고 만화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대학 가서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작가가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어차피 갈 대학 돈 써서 갈 대학이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보자 좀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해서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네. 그냥
교수님들이 뭐 공모전이 있으니까 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을승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누가 모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셨군요. 네,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차피 그리고 아깝잖아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공모전 내는 게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다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네. 나는 웹툰 작가가 돼야겠어, 나는 만화가가 돼야겠어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로 어떤 학교를 여기를 이 네. 청강대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네네. 입학사정관 맞아요. 제도가 갑자기 막 생기는 바람에 마치 운명처럼 넣었는데 붙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나도 만화를 좋아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으니까 그러면서 기왕에 배우는 거 열심히 하자라고 네네, 마음 그쵸. 먹고 하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배우시는 와중에 웹툰 작가의 꿈이 조금 더 명확해지신 거라고 보이네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연스럽게 대학생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을승 작가님께서는 청강대 만화 콘텐츠 스쿨 출신이시고 가지 작가님께서는 시각 디자인과 타 네, 대학의 네, 시각 네. 디자인과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그때 만화학과를 가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만화학과를 가서 내가 만화를 그리겠다보다는 그냥 대학은 대학대로 이제 미대를 가고 만화는 내가 따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학교 공부가 또 저랑 또 안 맞아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베스트 도전을 병행을 했는데 그래서 학점도 막 망해가지고 2.5점대도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잘 됐으니까요. 그렇네요, 진짜.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이 작가님들께서는 어떤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2.5점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물어보는 게 왠지 적합할까? 또 의문이 드네요. 학창 시절 하면은 또 대학교는 모르겠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반에서 그림 조금 잘 그리고 조금 흔히 말해서 재밌는 좀 광대라고 하죠. 그런 광대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우 관계가 조금 좋았어요. 애들이랑 네. 다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막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잘 그린다 응원도 해주고 그런 게 또 영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되는데.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고도 이제 친구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았었고 연락도 안 했던 친구들한테. 그래서 되게 그 친구들한테도 고마워요. 되게 교우 관계가 진짜 사교성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친해진 걸 보면은 또 아주 좋은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럼 을승 작가님은 네.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일단 어른들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컸었어요. 진짜요? 네네. 말 되게 잘 듣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잘하진 않고 그냥 중상위권 정도였었고 아마 선생님들이 기억하기에는 그냥 말 잘 듣고 공부 성실히 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네. 저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출석은 다 해야겠다. 성실했구나. 개근상. 네. 이게 개근상을 받아야겠다 한 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쵸.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억울해서 어차피 자주 빠지지 않으니까 출석을 100% 찍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좋았던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격 요건이 어쩌다 보니까 갖춰져서 이 비실기 전형으로 청강대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만족스럽고. 되돌아봤을 때. 되돌아봤을 때. 네, 뭔가 확고한 내 의지는 약간 좀 다른 분들보다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런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누가 닦아놓은 길들을 성실하게 잘 따라가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뭔가 이렇게 넓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골라야지가 그쵸, 그나마 됐었군요.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그쵸. 네. 저희 그 청강대 학생들도 그렇고 지망생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 네.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계속 뭔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할 때 계속 더 열심히 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이런 좀 불안감에 쌓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맞나? 작가는 뭔가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를 자기 기준을 삼아서 착착착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좀 이런 자기 기준이 좀 흔들리는 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을수영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뭐라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해놓으면은 언젠간 맞아. 도움이 되는 맞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게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낀 게 그 해놨던 것들도 가끔씩 도움이 되는데 해놨을 때 그 할 때 그 습관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성취감 이런 경험들, 성취의 경험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만화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때 해놨던 경험들에서 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쉽게 되고. 어디에든 적용해갖고 그때 습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좋은 말씀이셨어요. 멋있어. 근데 네, 제가 두 분 지금 의승 작가님한테 막 너무 멋있으세요라고 했지만 두 분 전에 녹화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두 분 모두 그냥 성실함은 그냥 몸에 배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성실한 게 요즘에는 성실함보다 뭔가 더 출발선을 앞서 있는 뭔가 특혜, 혜택 이런 게 없으면 되겠어라는 식의 뭐랄까 이런 식의 좀 정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분이랑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성실함을 이길 것은 네. 없다라는 맞아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성실함 중요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인정받아가지고 갑자기 네. 고장났어. 네, 학창 시절까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데뷔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엄청난 네.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갈치 작가님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네이버 웹툰에 입성하기까지 나는 어떤 경로가 있었다, 어떻게 노력을 해봤다,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도전 만화에 올리기 전에 다른 단편 만화를 여기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알바에서 산 아이패드로 이렇게 깔짝여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내 만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이 기분 이거를 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조금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래 내가 그때 중학교 때 만들어놨던 지금의 여우잠의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만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도전 만화에도 올리고 이제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렸었어요. 네.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도 올리고 뭐 도전 만화 기본으로 올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올리다가 베스트 도전이란 데를 또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때 베스트 도전을 봤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또 가니까 또 더 신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힘들다기보단 재미를 더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점점 또 배도에도 올라가니까 팬들도 많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베스트 도전 1위에 이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제 만화가. 우와, 1위예요? 진짜 그거 보고 나서도 뭐 정식 연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1위를 한 거니까 그래도 우와, 네. 그때 그래서 한창 막 밤새 원고하고 아침에 전단지 돌리고 저녁에 그 미술학원 보조 강사 일하고 이런 생활하면서 연재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힘들었던 걸 잊은 것 같아요. 내 만화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구나. 베스트 도전이어도 그때 베스트 도전에서 아마 제가 댓글이 아마 제일 많이 달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다른 우월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즐거우니까 너무 즐겁게 하니까
정식연재 제의가 안 와도 버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는 다른 친구들은 뭐 왜 정식연재 제의가 안 오냐 뭐 이렇게 걱정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생각외로 뭐 정식연재를 하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막 목매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이전에 만화경에서 연재 제의가 왔었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제가 공익근무를 할 때인데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 법적으로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만화경이랑은 안 됐었거든요. 연재가.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제가 또 희망을 보고 이제 내가 연재 제의를 받을 만큼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원동력이 돼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 이후로 한 달 있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와. 근데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됐던 게 이것도 만화경처럼 파토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거기 담당자분께서 다행히 이제 작가님 공익근무하고 계시니까 근무 기간 동안은 세이브를 쌓기로 하고 이제 소집 해제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연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세이브를 쭉 한 30개를 쌓고 30개를 갖고 이제 연재를 했는데 이제 또 하면서 이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이브 다 까먹고 아이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뭐 후회는 안 해요. 좋은 사람들도 알고 그랬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즐거움을 잃지 않고. 지망생 시절에서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해온 것 같아요. 네. 네. 갈치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베스트 도전에 올라간 그러니까 도전 만화에서부터 베스트 도전까지 올라가서 연재하신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몇 년이나 되셨죠? 그게 아마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재 제의를 받은 게 21년도 1월이니까 한 2년 조금 넘게 2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길다면 긴 기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베스트 도전에서의 네네네. 1위 맞아요. 그리고 또 만화경에서의 연재 제안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정말 적재적소에 아니야 계속 해봐 네, 라고 맞아요. 등을 떠밀어 준 것 같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주변에서도 응원해주고 하니까 계속 잘했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도전 만화나 베스트 도전에서 이렇게 꾸준히 팬층을 쌓으려면 약속된 시간에 계속 약속된 어떤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실함과 꾸준함이 이렇게 빛을 발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웰승 작가님은 약간의 힌트를 주시기는 했는데 네네. 성실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아주 대략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데뷔하기까지 그래도 어떤 노력, 상세한 과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일어난 일들만 보면은 졸업 작품 준비를 하다가 이제 3학년이었죠. 그때 여름 방학에 학예 워크숍이란 걸 학교에서 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웹툰 제작사나 에이전시, 뭐 플랫폼 이런 데서 와서 괜찮은 학생들이랑 작품도 보고 얘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뭐 채용 같은 거죠. 아니면 작가 계약이라든지 리크루팅 행사처럼 약간 그런 걸 해서 저는 그때도 생각이 뭐였냐면 어차피 졸업 작품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다 지원했었어요. 거기 이제 면접 같은 걸 보라고 했었는데 회사 이름도 안 보고 그냥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에이전시 회사랑 연이 돼가지고 이 학기를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갔었어요. 네. 가서 거기서 이제 하던 졸업 작품 말고 새로 3개월 프로젝트로 만화를 하나 기획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 준비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졸업 전시회도 제대로 참여를 못했고 이제 졸업 사정회에서도 이제 그걸로 이제 졸업 자격 요건 갖춰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졸업이랑 인턴십 프로그램이 동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회사에서 맡아주시던 PD님이 계신데 PD님이 이제
저 맡아주셔서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뭔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종종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연락 오는데 그것마저 너무 부담스러워서 본인이요? 네, 의순 제가, 작가님이요? 네, 느끼기에 너무 뭐가 안 나오는데 자꾸 연락은 네, 오고. 연락이 와서 혹시 뭐 나온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가 이제 너무 자괴감이 네, 자괴감 느껴지죠.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막 열심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한창 놀다가 막 연락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는 좀 이제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제 만화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안 빼놓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매일 이제 제 인스타그램 SNS에 네. 그림을 올렸었어요. 만화가 아니라 그냥 낙서해서 매일 한 장씩 그림을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번 짧게 한 열 몇 컷짜리 그 인스타그램은 10컷까지 올릴 수 그쵸. 있거든요. 네. 그림을 10장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 해서 한두 컷씩 포함된 만화 엄청 짧은 약간 여자인 친구한테 내가 지금 내 친구 고민인데 뭐 어떤 연애에 대한 친구의 연애 고민을 얘한테 이제 여자의 입장을 가상으로. 들어본다.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내용의 만화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하나를 올렸는데 이제 매일 올리던 낙서에는 좋아요만 뭐 한 60개, 70개 찍히다가 갑자기 거기에 이제 100몇 개가 확 찍히고 댓글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저랑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분들한테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엄청. 이만원 좋아요. 네, 뭐 이런 너무 식으로요. 재밌다고 이거 다음화 언제 나오냐 이런 우와. 식으로 막 이렇게 달리니까 저도 살짝 놀란 거예요. 반응이 되게 좋네, 재밌네. 그리고 저는 그거 지금 인스타그램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낙서처럼 그렸거든요. 뭐 깔끔하게 선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했으니까 부담도 없겠다, 내용도 어렵지 않겠다 해서 다음 날 비슷한 내용으로 또 그 다음 내용을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재밌다 느껴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 동안 주말은 그래도 쉬어야겠다 싶어서 주말만 빼고 일주일에 5편을 매일 한 편씩 올렸었어요. 와, 한 달 대단하다. 동안. 근데 그건 일주일에 5편. 네, 저도 근데 그거를 해야겠다 하고 기획해서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했는데 재밌어서 저도 이거를 막 하루에 3개씩 그려놓고 못 올리고 있고 이랬었거든요. 일부러. 세이브네요. 네, 세이브. 세이브를 이렇게 막 하루에 막 30몇 컷이 그려지는 날도 있고 이래서 막 내일 빨리 올리고 싶다 이러고 나름 시간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공모전 준비도 하고 뭐도 하면서 되게 많이 흐지부지 됐었는데 그때 그 한 달 사이클을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완결을 냈었고 엄청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지만 완결이란 걸 냈었고 거기서 그때 그걸 느꼈어요. 나 웹툰 작가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우와, 자신감을 네. 완전히 충전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학교 선배가 있는데 네. 그 형이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서로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만 해놓고 있다가 제가 그걸 올리니까 그 형도 신기한 거예요. 얘 요즘 재밌는 거 하네? 약간 이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한번 만나자. 이래서 그때 만화 얘기도 막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 거를 또 바로 했었어요. 그 다른 차기작을. 이야기, 차기작을 거기서 또 바로 해서 그때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그 다음 주로 똑같이 했는데 이때 이제 기획하고 하는 건 힘들구나. 좀 내 기대랑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지는구나 싶은 것도 느끼고 근데 어쨌든 처음 그 한 달의 사이클 동안 너무 그 많은 걸 느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이런 결이겠구나를 미리 보기처럼 본 거죠. 맛보기를 한 거죠. 그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게 끝나고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원고를 만들어서 공모전마다 다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공모전은 떨어졌지만 그 다음 공모전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수상외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네. 네. 너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마친 다음 해에 연재 준비 들어가서 네, 연재 들어갔죠. 너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두 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누구나 다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 진짜 계속 내가 지금 힘든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와중에서도 좌절의 순간이 있고 충분히 이거를 놓을까라고 하는 진짜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자기 불확신 때문에 되게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그래도 계속 해왔던 그 루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성실함이 몸에 뱄으니까 무엇인가라도 하는 그 습관이 스스로가 어떻게 기회를 잡으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어서 했더니 됐다라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네. 네, 가치 작가님도 그 2년의 기간 동안 네.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을 하시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독자들의 반응이었겠지만 네. 또 본인이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하셨던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재밌어서 한 게 지금 만화도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독자들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재밌게 그릴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있어서 뭘 하든지 본인이 재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함은 거기서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가 대중이 원하는 거랑 이렇게 매칭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늘어놓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할 텐데 네, 남이 맞아. 좋아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좋은 대답이 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작업하실 때 그렇게 데뷔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됐던 연습법 아니면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제 주변 친구 중에도 있는데 이제 그림을 시작해보겠다, 만화를 시작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인체 도형화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또 그쵸. 공부인데. 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흥미를 잃고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 그리든지 네 취향의 만화를 그리든지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림 연습 한창 할 때는 만화 그리기 전에 그림 연습을 할 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이제 스파이더맨 포즈 이런 거 치면은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포즈가. 그쵸. 그런 거 따라 그리면서 또 재밌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고 하니까 그래서 연습도 어떻게든 제가 재밌게 하는 방향으로 찾아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고 솔직히 만화 그리는 거는 이렇게 인체만 계속 파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만화 한 편을 그리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은 한 편을 그리고 나서 좀 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네. 드로잉이 있다면 그때 맞아요. 좀 이제 수정을 할 겸 해서 참고하는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추천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럼 을승 작가님께서는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저도 좋아하는 작가님들 그림을 따라서 그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따라 그린다는 네, 거요? 따라 그린 따라서 연습한다는 게 좀 비겁한 방법이거나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다. 네, 얌체 같은. 네, 얌체 같다. 뭔가 자존심도 좀 상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작가님들은 뭐 정말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스타일의 그림인데 저는 그걸 약간 뺏겨가는 느낌이니까 조금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도 닮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림은 저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닮아가게 돼서 처음엔 그게 살짝 스트레스였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다른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떤 그림체나 어떤 만화의 분위기를 닮았다고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좋게 받아들여라. 너가 그 정도 만화가의 수준까지 올라간 걸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비슷한 느낌을 난다는 네.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내려놓고 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뭔가 고집을 좀 많이 내려놓고 좋은 그리고, 것들은 네, 내가 좋은 반영을 해야 것들 되겠다라고 가져오고, 생각하고 네. 네, 뭔가 대답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니에요. 네. 하여튼 네.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좀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화는 특히 더 다른 거는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서 일러스트를 한다면 그림이 정말로 완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화는 글이랑 그림이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화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그 만화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림만 판다거나 글만 판다거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저하고는 안 맞았던 것 같고 뭔가 만화를 잘 그리려면 재밌는 만화를 그리려면 해서 저는 딱 그림은 한 70 정도까지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연습할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은 한 70 정도 그리고 글에 좀 더 욕심을 내고 이 그림에 맞는 글을 쓰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자기한테 되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부족한 거를 여기 하고 잘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잘하는 게 만약에 그림이면 부족해 보이잖아요. 네, 자기 그림이. 네. 그래서 이걸 더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내려놓고 그거 되게 약간, 어려운 네. 건데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타협을 하고 이제 이거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오케이 여기까지만 더 하고 싶지만 딱 여기까지. 이 정도. 네. 그래서 그 지금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교과서 같은 말이라서 항상 또 저런 말씀 하시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화가가 될 거니까 만화로 연습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을승 작가님 말씀해주신 거는 내가 좋아하는 작화 스타일이 있는데 따라 그리는 거, 베껴 보는 거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빠르게 늘려면 그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너무 담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너무 담게 돼서 내 개성이 사라지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아예 그 시도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것들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 그림체는 계속 유지를 하되 여러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선을 쓰는 거나 뭐 그림자 채색을 하는 거나 그 그림 자체를 이렇게 따라 그린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방식을 대충 파악을 하고 제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그래서 그게 어울린다 싶으면 가져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또 다른 좋은 그림 찾아가는 거고 이거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연주하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재밌기도 하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갈치 작가님 네네.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은 자기가 계속 그리다 보면은 네. 아무리 남의 그러니까 시작은 좀 어떤 거를 좋아해서 이제 따라해서 해도 자기가 어쨌든 보기에 이쁜 거 그림으로 가다 보면은 네네. 자기 스타일이 네, 나오는군요. 자기 스타일이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작가들의 그 닮은 구석이 제 그림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했던 길이 다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한테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작가님은 작가님의 그림체가 있어서 좋다. 네. 너무 독보적이다. 뭐 이런 얘기 칭찬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많이 보면. 하다 보니까. 네,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연습이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연습량을 넘어서면 내 스타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지금 두 분께서는 오리지널 작품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한다면 글과 그림을 한 작가님이 모두 다 맡아주시는 그런 작품이라고 요즘에는 칭하는데 그러면 지금 작화 연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스토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림은 어릴 때부터 너무 친숙했던 지망생들이 근데 나는 이야기 쓰는 연습은 안 해봤으니까 너무 어렵고 여기서 막혀서 그냥 나 작화가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좀 다른 진로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야기 쓰는 연습법도 유용하게 쓰신 게 있으세요? 이야기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캐릭터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캐릭터를 처음에는 그리기만 하다가 갈수록 얘한테 설정을 부여하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뭐 성격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캐릭터 제가 만든 캐릭터들이 이렇게 붙여만 놔도 그냥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게 다 머릿속에서 굴러간다 해야 되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또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도 굴려볼까? 저렇게도 굴려볼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내가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재밌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다 좋아할 순 없어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저는 이게 또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스토리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가 얘는 이런 생김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투닥거리는 대사를 할 것 같고 아니면 얌전한 캐릭터가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자꾸만 캐릭터적으로 상상을 덧붙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네네. 그러면 의승 작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작법서 배운 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분위기나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감정선이라나 대화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대중적인 거랑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대중적인 작품을 드라마, 영화, 만화 이런 거는 보긴 봤으니까 사실 머릿속엔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이게 아니라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그리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좀 쳐내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내 취향인 부분을 조금 포기하고 좀 더 사람들이 로맨스에서 바라는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네. 제가 좀 약간 이래가지고 그 대중적인 작품을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 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대중성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작가의 욕심을 좀 내가 넣고 싶은 걸 다 쳐내고 독자들의 시선으로 좀 어떤 게 재밌을까, 독자들이 뭘 원하고 뭘 재밌어 할까를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기본적인 스토리 작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법서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 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요즘은 학원 같은 데서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작품들을 접하면서 자라왔고 좋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길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갈 때 그게 뭔가 안 되면은 아마 방금 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내 취향의 길을 선택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장르를 보는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라는 거죠. 너무 막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이 장면 너무 클리셰고 흔한데
너무 내가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래서 그거를 배제하고 되게 독창적인 길로 가야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막 그렸었는데 만화를 그렸는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랑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내가 그냥 그게 싫다고 안 하는 거랑 클리셰 같은 걸 활용하는 부분에서 네, 저는 그런 게 고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일이 쉬운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쉬운 연습 방법으로는 이것도 좀 따라하기, 모작, 콘티를 가져온다거나 네. 가져올 때 조금을 가져오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거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연출을 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픈 작업이지만 많이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4작품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제 작품에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네. 네. 또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을승 작가님은 로맨스 작품을 2편이나 완결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로맨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맨스 장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상 그 로맨스 장르의 틀이 있는 거죠. 네, 네. 있죠. 가는 길들이 이정표가 몇 개씩 찍혀져 있고 네, 이런 장면들은 꼭 나올 것 같아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확실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감정 안에 네.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난 이건 클리셰니까 싫어 라고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가 하려는 작품은 이런 이유에서 요것보다 요런 길로 다른 길로 한번 우회해볼까?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네네. 무조건 아니야 나는 독창적인 거 해야 되니까 이미 있는 거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이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를 개척하겠다? 네, 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쉽지 않은 길이고 그런 생각 많이 있어요. 이게 없는 거는 없는 이유가 있구나. 맞아요. 네, 유명하지 않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시도했던 독창적인 것들이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죠. 웬만하면 다 있고 그게 유명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이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그게 안 좋은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작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그게 아니면은 제가 말했던 걸 좀 생각하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작가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 작품은 대중적이지 않아라고 너무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한계를 너무 빨리 지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네네. 그런 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대중성이라는 것도 그 기준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중적인 요인이 요즘에 웹툰에서 대중적인 요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다 보면 정말 또 여러 장르에서 그 대중적인 요인들이 제각각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하나로 수렴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렵겠다. 작가님도 계속 이런 딜레마에서 진짜 확실한 어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대답을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창작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와중에도 이러니까 답 없는 질문들을 스스로 막 하게 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혼자서 작업을 하시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답 없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좋아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난 이게 맞나? 계속 이게 또 만화도 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또 알게 모르게 비교하면서 조금 자존감이 가끔 떨어질 때가 있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내 색깔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괜히 또 이제 다른 거 따라하면서 이제 확 틀어버리면 기존에 내 거 잘 보고 있던 팬분들도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또 안 보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결국엔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잠깐 우울했다가도 또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큰 고민이 아니게 되고 나름 버틸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까부터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 화목한 가정, 독보적인 멘탈을 가지신 갈치 작가님. 네, 을승 작가님은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약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아니면 이겨내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네. 연재 중에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이겨낼 시간이 없어요. 슬픈 얘기 마감을 하셨어. 해야 돼요. 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콘티를 3일 안에 그려야 되고 원고를 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겨낸다기보다 그냥 견디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갑자기 휴재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재는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끝도 없이 들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 위치가 어디고, 나를 왜 좋아하고 내 작품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저는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가도 다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연재는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는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선택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이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다라고 누가 말했던 게 있거든요. 저한테 말해주셨던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아, 나 잘하고 있구나. 그 고민이 들 때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겨내는 것 같아요. 방법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게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아무리 연재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의구심은 든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고 그 의구심의 정체도 사실은 모호하고 그런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를 밝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선은 네네. 그거에 매달리자라고 생각을 네,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혼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동료의 필요성 느끼지 않으세요? 네, 많이 느끼죠. 원래 처음에 이제 지망생 때부터 했을 때는 진짜 혼자서 했거든요. 주변에 만화를 같이 하겠다는 친구도 없고 뭐 학원에서 미술학원을 나왔지만 만화 쪽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진짜 생판 혼자서 해서 외로웠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즐거움에 취해서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재를 하면서 이제 조금 방에 잠잠히 혼자 작업하고 있으면 조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럴 때 이제 그 음성 채팅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하면은 이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또 이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구나 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외로울 땐 가끔 그렇게 채팅 들어가서 얘기 좀 하다가 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혼자 하는 게 또 익숙하니까 어떨 땐 또 그냥 계속 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외로움을 이겨낸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외롭다 뭐 이런 게 이제 또 없고 그냥 뭐 가끔씩 이렇게 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 혹시 뭐 시리랑 친해졌다든지 시리야 외롭다 요즘 AI 채팅이 많아가지고 말하지 않고요. 네.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없으세요, 갈치 작가님? 말이 왜 하고 싶지? 없으시구나. 네. 그냥 뭐 수다 떨고 가끔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지금은 외로울만 하면 이상하게 약속이 생겨요 또. 그래서
최근에는 막 그렇게 외롭다 느낀 적은 없어요. 아, 진짜 한 네. 번도. 그 지금 가지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다라고 네, 저도 뭔가 단체방 같은 게 있어서 뭐 음성 채팅도 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작가님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으신 거죠? 아, 네, 있어요. 지금도 자주 보고 있고 이제 거의 한 명이 가면 한 3명이 딸려가니까 옵션이 뭔가 다단계인가요? 신기했던 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생기고 뭔가 모여서 놀 때 재밌고 모여서 놀기도 놀고 뭐 작업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다들 저랑 비슷하게 힘들고 외로웠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 즐겁게 놀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위안 삼아서 또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엄청 많이 느껴요. 혼자 네. 작업할 때는 몰랐던 그런 그러니까 진짜 아까 갈치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작업할 때는 외로운 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맛을 지금 보니까 맛을 보니까 아 나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나도 말하고 싶었구나. 맞아. 나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만화가가 좀 혼자 하는 직업이긴 해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네. 직접적인 무슨 도움을 얻고 저희가 사실 작가님들이랑 친해지고 뭐 한다고 이득을 얻을 건 없거든요. 나 얘랑 친하니까 저기서 연재할 수 있어. 이런 건 절대 없잖아요. 네, 사실 네. 그냥 만화가 재밌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좀 더 동기부여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알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마음이 나처럼 같이 같은 분야에서 함께 애써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말로 대화를 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은 게 너무 슬프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아, 근데 저기 멀리 내 동료가 있어라는 생각. 네. 그 위안이 되면서도 계속 그 분들께서 열심히 연재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아 나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이게 경쟁 의식이 아니라 그냥 나도 잘하고 싶다. 맞아요. 나도 저들처럼 멋져지고 싶다. 이거는 그 동료들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서로에게 멋있는 분들이시군요. 네, 맞아요. 저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작가님을 되게 와 잘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의 장점을 가끔 짚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피드백을 제가 요청을 드리거나 나 이런 만화 준비 중인데 어때? 이러고 보여줬을 때 너는 이런 거 잘해서 이런 게 참 좋아. 이렇게 말해주고 좀 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놀랐어요. 아 내 만화가.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좀 내가 생각보다 나를 좀 저평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와, 그거 너무 짜릿한 기분일 것 같아요. 네, 행복하죠. 그렇죠. 네. 갈치 작가님도 그런 기분 느끼셨어요? 네, 저도 가끔씩 이제 지금 동료 작가들 중에 제 만화를 봤다는 또 작가님이 계신데 이제 재밌다.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 잘하는 것 같다. 야 만화가 되게 맛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그런가? 그래서 조금 으쓱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이직 중에 프로죠. 이제 또 막 그런 프로들한테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받은 거에 나도 더 계속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그죠.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관계네요. 네, 엄청 그런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그런 동료까지 가지시고 네이버에서 연재도 하시고 다 가졌어. 대체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이 많긴 한데 잘 산 것 같네요. 어쨌든 여태까지는 좀 나름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행복하고 잘 살아왔던 것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약간 불안감도 생기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행복하고 달콤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키려는 마음이 들 때 불안감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불안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의승 작가님은 이제 차기작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다들 네이버에서 연재하시던 분은 차기작을 어떤 식으로 일종의 어떤 식의 컨택 과정, 뭐 이 연재 과정을 네. 또 거치나요?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네이버 웹툰은 그 웹툰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상단에 크리에이터 그 지원란이 따로 네,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기성 작가 그 투고란이 투고란. 따로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똑같이 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기성 작가가 아니신 분들 투고는 3화 원고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화 네, 원고를 3화치 원고. 네. 근데 기성 작가들은 이제 1화 원고 그리고 2화 3화 콘티 그리고 기획서랑 간단한 시놉시스나 추가로 뭐 캐릭터 시트나 이런 것까지 있으면 좋고 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불안한 거는 연재를 몇 번 했고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화가 또 보냈을 때 이 만화가 재밌어야 똑같이 이제 넘어가는 걸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연재가 이제 되는 거는 결정되는 거는 어쨌든 만화가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죠, 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만화가 재밌는가로 평가를 네네. 받기 때문에 네. 이전에 연재 경험은 또 그냥 아예 리셋이 되는 거나 그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인스타 팔로우로 주드 프라이데이 작가님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용히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인스타를 보다 보면 오늘도 투고를 넣었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그런데 네. 나는 또 올렸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걸 그냥 지켜만 보는 구경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작가님 약간 왜 이렇게 소침해지시면 어쩌지? 라는 고민 이렇게 혼자서 괜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아슬아슬한 감정을 계속 갖고 사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주드 프라이데이 작가님 되게 경력이 네, 오래되셨는데도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완전히 똑같은 경쟁대에 네네네. 그냥 같은 출발선상에 그쵸. 그냥 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어렵고 근데 사실 재밌는 부분도 사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재하면서 아직은 그리고 제가 뭐 살만하니까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다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은 해야 될 네네. 텐데 지금 의승 작가님께서도 좋게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트렌드라는 것들을 읽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게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려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작가님으로서 오랫동안 이 작가 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내가 연재 경험이 있다고 바로 연재를 또 하는 것보다는 나의 작가 커리어나 나라는 작가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긴 하나 네, 이런 서바이벌에 계속 노출되는 게 그쵸. 단련이 되는 네네.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질문 듣다가 또 갑자기 걱정 하나가 떠올라가지고 네, 어떤 걱정? 그냥 이번에 투고를 해야 되거든요. 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잘 돼야 될 될까? 텐데. 네, 약간 이런 잘 될 거야. 그런 게 있어서 네. 네. 잘 되겠죠. 그럼요. 네. 네, 을승 작가님인데 자기만의 색깔이 맞아. 있으신 네, 분인데 잘 뭘 되겠죠. 걱정하세요. 네. 우리 매겨 살려야지. 딸린 식구들이 있으신 거군요. 직권지는 몰랐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들께 학생들이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해왔는데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을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워라벨은 지키시나요? 아니면 시간 관리는 어떠신가요? 마감은 꼭 지켜야겠죠? 아니면 작업 환경은 어떠신가요? 뭐 이런 등등의 되게 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데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진짜 밀착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 과정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단은 워라벨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워라벨은 본인이 이제 세이브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갈려요. 이제 저는 좀 특이 케이스로 두둑하게 들고 시작을 해서 나름 즐겁게 놀러 다니면서 하긴 했는데 지금은 네. 좀 촉박해졌지만은 그렇게 막 여유로운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작가라는 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만화도 내가 즐거운 일이니까 내가 오래 하고 싶으니까 운동은 빼먹지 않고 꼭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 한 밤 11시, 12시에 헬스장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흔들다 오다가 그러고 와서 이제 또 밤새 작업하고 저는 되게 웹툰 하시는 분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담배보다는 과자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밤새 연구하면서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씻고 자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럼 밤에 주로 작업을 하세요? 네, 이상하게 이게 핑계일 수는 있는데 낮에 하면은 해가 떠 있어서 그런가? 자꾸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탱자탱자 놀고 어차피 밤에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또 차분하고 또 집중이 또 잘 되니까 노래 하나 틀어놓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밤에 하면은 또. 그러면은 순수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밤 한 8시에 시작을 해서 한 11시까지 해요. 그러고 헬스장을 갔다 오면은 한 12시에서 12시, 1시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아침 6시, 7시까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10시간, 11시간 정도는 순수하게 작업을 네. 매일매일? 네, 사이사이에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라고 쉬고 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7일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요즘은 근데 딱히 쉬는 날을 정해도 제가 이거 웹툰 시작하고 게임도 자연스레 끊어가지고 만화를 안 그리면은 크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이사이 제가 시간을 그러니까 이날은 쉬어야지 이걸 정하고 쉬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극장에 영화가 개봉하면은 그날 그냥 저녁에 쏙 보고 오고 그래서 또 그게 또 에너지 충전이 되니까 굳이 따로 날 잡아서 안 쉬어도 이 생활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내가 펜을 든다 이게 네. 루틴으로 잡혀져 있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하기 전의 시간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네. 간단히 친구들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8시간 정도는 계속 루틴하게 네, 맞아요. 네, 내가 작업을 계속 한다. 네. 결국 영화를 보는 것도 그 운동을 하는 것도 다 만화를 오래 그리고 또 다양하게 그리기 위한 그거니까 그래서 이 생활이 되게 저는 즐거워요. 되게 좀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힌 그런 시간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라고는 하는데 부족하죠, 시간이 그래도. 그래서 계속 절대적으로 네. 부족하긴 하다. 그래서 퀄리티 욕심을 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족해요. 그렇게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지 제가 생활이. 네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해요. 울승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손이 되게 빠르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퀄리티를 포기해요. 그리고 마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데 이제 콘티 짜는 단계 있잖아요. 네, 글 네. 콘티라든지 그림 콘티, 스토리 부분은 퀄리티를 포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루틴이 연재 중에는 콘티가 나오고 나서 제 원고 그 걸리는 시간을 알아요. 엄청 빨리 하면 3일 안에 한화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어시도 안 쓰고 혼자 하는데 엄청 빨리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3일을 알기 때문에 콘티가 안 나와도 무조건 나흘 안에는 나와야 이제 일주일 안에 원고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콘티에 하는 것만 좀 열심히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이제 시간까지 해야지가 잘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콘티는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 무작정 하고
나머지는 이제 콘티가 일찍 나온 회차는 3일 하고 나머지 좀 쉬엄쉬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뭐 스토리 정비를 할 때도 있고 그냥 놀 때도 있고 이런 식이라서, 그리고 퀄리티를 좀 포기한다고 한 거는 좀 그냥 편하게 말한 거고, 네. 포기한다기보다는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점 아니면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굳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 좀 관대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워라벨이나 나의 그런 멘탈 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는 살짝 내 만화에 관대해지는 이 정도면 괜찮지. 딱 이 정도. 더 욕심을 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더 욕심을 내서 좀 더 효과를 본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연재 중에는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네. 효율적일지는 효율적일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서 일단은 스토리에 더 치중하려고 그림 쪽은 살짝 이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워라벨이 엄청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놀아요. 술도 많이 마시고. 맞아요. 부끄러운 말인데 좀 맞아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니 워라벨을 지키려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어떻게 가져가요? 어느 부분은 조금 내가 완벽하다는 기준에서 좀 모자라야 고루고루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그냥 정신승리 느낌인데 네.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연재를 네, 했을 때 네, 맞아요. 실제로 데뷔작이랑 지금 스윈스사 차기작 한 거 보면은 퀄리티가 좋지만 들어가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게을러지면 머리를 많이 쓰겠구나. 그래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겠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쨌든 어시도 쓰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효율이 많이 올라서 그러면 그때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만화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정신승리 정신승리 아니라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전략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전략적인 선택이 이게 이내 바뀌니까 네. 단순하게 계속 그리는 작업은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익숙해지면. 근데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어디에 쏟을까를 고민했을 때 나는 스토리와 콘티 부분 연출 면에서는 내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을승 작가님 작품 보면서 연출을 보면서 항상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좋지? 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거기에는 아끼지 않고 내 혼을 담아서 여기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엿듣기로는 작화에서 시간이 적게 투여되는 이유는 한 번에 이게 뭐라고요? 한 붓 그리기 하면서요. 네. 스케치 없이 크로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키의 그 느낌을 좋아해요. 정리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서 이렇게 그냥 슥슥슥슥 그려가지고 넘기는 건데 이제 그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를 꼭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그림이 그냥 그럴 뿐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한 거고. 네. 요즘은 근데 기술이 진짜 점점 좋아져서 이거 활용하는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작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단축키도 엄청 많이 해놓고 제 손에 맞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해놔요. 그래야만 워라벨이 생길 수 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을승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스케치도 없이 한 붓 그리기로 하시는 스타일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작화를 하고 계신데, 지금 여우자매를 그리시고 있는 갈치 작가님은 그냥 딱 보기에도 선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작업하시기에는 작화에 드는 시간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은 어시가 없고 어시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손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라서 어떻게 하긴 하는데 가끔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컷, 조금 큰 컷이 있으면은
좀 웹툰에서는 좀 안 좋은 버릇인데 제가 그걸 드립다 파고 있어요. 계속 잔선까지.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너무 이게 또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손을 대면 될수록 그래서 지금 조금 그게 힘들어요.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점점.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좀 그게. 저는 갈치 작가님 어시스가 없다는 어시스턴트 도움 받으시는 분 없다는 얘기가 되게 충격적인데요. 엄청 손 빠르세요. 옆에서 작업하는 걸 봤는데 진짜 손도 되게 빠르시고 이것도 무슨 게임 하시듯이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남들 다 하는 거 뭐. 저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 본인이.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재미없는 스토리에 붙일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좋은 만화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말한 것도 살짝 무책임해 보여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시간이 많이 투여되니까 네. 지금 학생들이 질문한 워라벨이 네. 무너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네. 갈치 작가님도 좋으신 거고 네. 그리고 견딜만 하신 거고 네. 그렇죠. 제 자식 같은 만화니까 그쵸. 제 시간 갈아 넣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네.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해야죠.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해야죠. 한번 올려놨으니. 딱 선택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내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더 키워가지고 어쨌든 시간은 맞아. 한정적이니까 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의 라이프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지망생 시절에는 네. 이런 고민 안 했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혹은 첫 작품 완결, 두 번째 작품 완결하고 나니까 혹은 데뷔하고 나니까 뭔가 이런 고민도 있었네 라는 게 있어요. 왜 지망생 시절에는 데뷔만 하면 근데 대학만 가면 뭐 이런 거 있듯이 네. 네. 데뷔만 하면이었는데 막상 데뷔하니까 이런 게 또 힘든 게 있구나. 아니면 이게 진짜 좋구나. 뭐 이런 거요. 네. 이제 좋은 점은 네. 돈을 받으면서 만화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지망생 때 못했던 지금의 고민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 어떨 땐 진짜 뭐 기본적으로 주는 고려가 있긴 한데 그 외적인 수입이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들쭉날쭉하군요. 네. 이게 다른 만화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이만큼 높았다가 또 이만큼 적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또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어려운 집안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걱정되죠. 다음 달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게 돈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돈만 바라보고 하면은 작품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조금이라도 자극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라서 너무 자극적으로 내 색을 잃고 돈만 따라서 그리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맞아요. 벌든 적게 벌든. 생각보다 들어오는 고려가 네. 너무 들쭉날쭉한 게 예전에는 예상치 못한 네. 그런 변수가 됐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네. 어떠세요, 이승 작가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사실 지망생 때는 제가 아까 말했던 SNS에 올린 만화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음. 근데 아까 갈치 작가님도 베스트 도전에 연재할 때 너무 즐거워서 네, 네. 했다고 하고 근데 안 그럴 줄 알았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데뷔를 하고 나면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때는 더 행복하겠지? 더 행복하겠다. 나는 돈에 신경 안 쓰겠다. 약간 이럴 줄 알았던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제 기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그렇고 제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계속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대부분의 플랫폼이 인기 순위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게 이게 만화의 재미나 만화의 좋은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1등이 제일 좋은 만화고 꼴찌는 안 좋은 만화고 이게 아닌 걸 알고는 있는데 스스로가 계속 밑으로 있고 뭔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면은 예,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고 있나? 어쩔 수가 내가 없어.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정말로 처음에는 네이버가 나한테 돈을 왜 주지? 적잔데? 나한테 주는 게 이만큼이고 내가 벌어다 주는 게 이만큼이면 적잔데?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고 사실 지망생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데뷔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간다 치면은 그 문 열고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가 있을지. 근데 사실 그걸 했을 때 힘든 게 있는데 이거를 원고를 올리는 매주가 그 문을 매주 여는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안 열던 문이었는데 지망생 때는 이제는 매주 그걸 여니까 매주 그걸 마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수익인 거죠. 나의 맞아. 수익을 매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얼만큼 나오는지 맞아. 지금은. 그거를 안 보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안 볼 수가 맞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키스신이 막 들어갔다 그러면 반응이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군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이게 궁금하군요. 궁금해요. 궁금해서 이렇게 막 보게 되고 막 새로 고침 계속하면서 막 돈이 들어왔나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동시에 약간 자괴감도 오죠. 내가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돈 때문은 아닌데 나도 내 만화를 돈으로 내가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스스로 약간 미워지기도 하면서 그런 고민이 연재하기 전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아예 상상도 못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데뷔 이후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 거잖아요. 네네네. 작가로서의 레이스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러니까 네. 탕 치고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거기서 계속 허들을 그래서 이 허들이 맞아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넘고 있는. 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넘지 않을 수도 없고 네.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그렇죠. 작업하시기만도 힘들 텐데 네. 그 정렬이 되는 것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것들 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들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믿고 가는 것만도 부족할 시간에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작가님들께. 너무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걱정거리가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정식 작가가 되니까 이제 지망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한테 답을 막 구해요. 그러니까 음. 작가가 돼서 뭐 어떠하냐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구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작가가 됐다고 해서 이 내면도 이렇게 탁 바뀌는 게 아닌데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그린 건데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정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없는 점 그게 조금 또 걱정거리죠. 그게. 이거는 네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네. 다 스타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데 그냥 하나의 케이스 정도로 네. 이해를 묻는 사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전제를 명확하게 네. 이건 그냥 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어찌 됐든 질문을 받는 입장이 돼서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렇죠? 그건 약간 예상했던 부분이시죠. 네, 그거는 뿌듯하기도 한데 조금 너무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떤 면으로는 또 미안해요. 괜히 왜요? 이 사람한테 뭔가 대단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나한테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기대에 부응을 해야 생각 될 것 때문에. 같은데 난 그냥 나부랭인데 1년도 나부랭이라뇨. 1년도 연재도 아직 못 채운 그냥 신인 작가인데 너무 그래서 그게 어떨 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학생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그 의중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가 좋아요, 작품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작가님 계속 연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피곤하? 보기는 봤나? 뭐 이런 의뢰하는 말 아니에요? 네, 의뢰하는 말 아닌가? 그냥 인사치레 아닌가?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들은 말만 믿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듣지 않은 말을 왜 믿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멘탈이 참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산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왜 안 믿고 맞아. 듣지 못한 말을 왜 믿으려고 하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투명하게 해주는 말만 믿자. 근데 뭐 그렇게 시비하게 믿을 것도 아니고 공감할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기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너무 힘드시죠?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긴장도 다 풀리고. 다행입니다. 네, 작가님도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유명한 작가도 되고 싶고 뭐 돈 많이 버는 작가도 되고 싶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되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분야, 제 장르에서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노력을 해야죠 또. 앞으로의 꿈이시군요, 그게. 네. 그러면 을승 작가님께서는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고민들에서 나온 건데 좀 뭔가 흔들리지 않고 제 길 가는 작가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필명을 들었을 때 어떤 브랜드화가 되어 있을 법한 네네. 이제 직업적으로 목표는 그렇고 이제 꿈은 사실 너무 맨날 바뀌고 많고 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그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계속 그냥 뭐 하고 싶은 상태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바라는 네네. 게 있고 그거를 위해서 네. 노력하는 상태로 계속 있고 싶다. 네네. 네, 멋있네요. 만약에 그럼 언젠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안 좋은 거 보지 말고 지금 하는 거 맞으니까 그대로 쭉 의심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돼 있을 거라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좋은데요. 네. 돼 있지 갈치야라고 네. 물어보셔야죠. 돼 있을 거야. 응. 멋집니다. 네, 을승 작가님 차례예요. 뭐야 잘 살고 있지? 작품 열심히 하고 뭐 작품 안 하고 있어도 어디선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건강 생각해서 좀 운동도 하고 술도 좀 적당히 마시고 하던 대로 지냈으면 좋겠어. 지금 이 모습 이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좀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계속 잘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네. 찡하고 멋있네요. 네네. 두 분 다. 네, 지금 두 분 다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가장 듣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맞죠. 네. 언제나 목말라 있죠. 네.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잘하고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재미의 이유 이 두 분 작가님들을 소중한 작가님들을 모시고 진짜 바쁜 시간에 이 청강대까지 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너무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작품 얘기나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추하시면서 저는 바라는 점은 본인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삶들을 좀 반추하시면서 나 꽤 괜찮게 살았구나 라는 거를
예, 좀 인지하시고 네. 그게 오래오래 더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채워져서 더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언제까지나 제가 지켜보면서 아, 네, 네. 네,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따뜻한 눈길로 아,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독자가 늘었네요. 네. 떨리셨다고 했는데 괜찮아지셨어요? 네, 이제 긴장이 다 풀리고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터놓고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한 게 또 처음이라 네. 저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또 진행도 편안하게 또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또 놀러 오세요. 아유 언제든지 네. 시간만 있으면. 승혁까지는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너무 긴장했는데 지금 다 풀려서 좀 근데 말을 진짜 못하네요. 제가. 아니에요. 네, 원래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질문이 이건데 답을 이렇게. 지금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무튼 네. 즐거웠고 저도 약간 그 얻어가는 느낌이라서 좋은 조언들 이런 거를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저한테 다시 해주는 느낌이라서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 좋아.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아 저는- 진짜요. 네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야 너무나 감사드리죠. 언제나 작가님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 찾아오시면 언제든 네, 네. 감사히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미의 이유에서는 여우자매의 갈지 작가님과 그리고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스몰의 을승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습니다. 을승이었습니다. 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